깨진 유리 조각 소리, 어두운 부엌, 바닥에 반사되는 작은 빛, 유리 깨지는 소리에 숨죽이는 아이의 시선, 엄마의 손등에 번진 멍. 1964년에 태어난 나는 어린 시절부터 술 냄새 속에서 자랐습니다.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은 곧 폭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.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고, 다음 날 아침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밥상이 올라왔습니다. 하지만 그 밥상을 차리던 어머니의 손등에는 멍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. 어머니의 사랑. 아버지는 거의 매일 술에 취했고 폭력은 일상이었습니다. 5 아이는 서로를 꼭 껴안고 버텼습니다. 그 한가운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. 낮에는 밭에서 흙을 일구고 밤에는 작은 구멍가게 불을 켜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. 어머니의 손길, 그 따뜻한 밥상은 눈물과 땀으로 지켜낸 기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. 군 입대와 제대. 1985년 22살의 나이에 지원 입대했습니다. 그리고 30개월 동안 군 생활을 이어가다 1987년에 제대했습니다. 군대는 묘합니다. 같은 옷을 입었지만 각자가 짊어진 짐은 달랐습니다. 나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으로 버텼지만 동기들의 사연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. 미움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. 엄마가 보내주신 편지 한 줄, 몸만 성하게 갔다 와라.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명령이었습니다. 제대 이후 바로 취업. 1987년 제대 다음 날 나는 곧장 일을 시작했습니다. 건설 현장 일용직, 택시 운전, 시장 노점상, 중국집 주방, 카센터, 세차장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. 택시에선 손님을 달래는 법을, 시장에선 비와 싸우는 법을, 중국집에선 뜨거운 불 앞에서 인내하는 법을, 카센터와 세차장에선 기름과 거품 속에서 정직함을 배웠습니다. 자동차용품점 2억의 베팅. 나는 결국 자동차용품점을 열었습니다. 2억 원. 내 인생 최대의 도전이었습니다. 직접 명함을 돌리고 블랙박스를 장착하며 땀을 흘렸습니다. 성실함이 손님을 불러왔고 장사는 조금씩 자리 잡아갔습니다. IMF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가부도라는 엄청난 사태, 그리고 33세의 몰락. 하지만 세상은 늘 내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갔습니다. 내가 33세 되던 해 세상을 뒤흔든 IMF 국가부도라는 폭풍이 닥쳤습니다. 하루아침에 문 여는 시간이 줄고 대금은 밀리고 재고는 창고에 묶였습니다. 나는 끝내 가게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. 그와 함께 결혼도 무너졌습니다. 도장 하나에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 내 안의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아버지와의 마지막 장면. 오래된 병실 복도, 창밖 오후빛, 의자 2개, 환자복 차림의 아버지, 말없이 마주 앉는 장면.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짧게 말했습니다. 미안하다. 그 한마디를 나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. 얼마 뒤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. 정말 미운 아버지였지만 마지막 순간 눈물이 솟구쳤습니다. 피는 속일 수 없었던 걸까요? 내 수첩 속엔 삐뚤빼뚤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. 버드나무처럼. 폭력의 변명은 있을 수 없지만 그날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. 조용히. 그리고 그 이듬해 고생만 하시다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하신 어머니. 5 아이를 홀로 키워내고 농사와 구멍가게로 우리를 먹여 살리며 끝내 한 번도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셨던 분. 그 어머니의 마지막 미소가 내게 남아 있습니다. 어머니는 끝내 쓰러져 가시면서도 얘들아, 밥은 꼭 챙겨 먹어라.
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. 아버지의 마지막 한마디와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. 그 두 문장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탱하는 양쪽 기둥이 되었습니다. 유튜브를 향해 나는 새로운 무대를 찾았습니다. 유튜브였습니다.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. 내 이야기를 연습할수록 나는 내 과거에 덜 휘둘렸습니다. 뜻밖의 무대. 거래처였던 분이 제안한 청년 강의. 나는 실패담을 길게 나눴습니다. 강의가 끝난 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. 선생님 같은 어른이 있다는 게 다행입니다. 그 순간 내 지난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. 작지만 확실한 반전들. 나는 그림을 시작했고 목소리로 전하는 팟캐스트도 열었습니다. 시청자 한 명이 말했습니다. 오늘 하루가 견딜만해졌어요. 세상에 내가 누군가의 하루를 견디게 하다니. 그것은 내게 큰 반전이었습니다. 버드나무처럼, 그러나 뿌리는 더 깊게. 아버지가 말했던 버드나무. 이제야 알겠습니다. 마음을 비우라는 건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.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도록 더 깊이 뿌리내리라는 뜻이었죠. 오늘도 나는 카메라 앞에 섭니다. 누군가의 오늘이 덜 아프기를 바라며, 그리고 언젠가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.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.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. 오늘 우리 각자의 다음 장면이 시작되길.